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너무 단 거야. 꿀주먹인 거야.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이터널스 되겠습니다. 스포일러였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아마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우주적인 또 접근을 또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조금 가볍다고 치면 이번 영화는 좀 무겁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완전 다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또 기대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 마동석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쵸. 마동석이 또 이터널스 안에서 얼만큼 활약할 것인가, 얼만큼 또 배정을 받았나, 일단 요거는 또 이따가 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터널스가 과연 이제 마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세 번째로는 역시나 히어로물은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액션을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액션이 또 잘 나왔는가. 네 번째로는 캐릭터들이 또 다양한데 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다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또 활약을 할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블 영화에는 항상 그 유머들이 깔려있는데 또 얼마만큼 나올까. 근데 요건 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머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맞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애두른 감상평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와, 이거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중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제가 말했던 기대 포인트들을 사람들이 원할 텐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네. 사실 감독이 배정받은 순간부터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셨는데, 올해 노매드랜드로 정말 또 유명한 감독님이 되셨고 정말 좋은 작품으로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었는데요. 불황자들의 삶, 배우들이 아닌 사람들이 연기함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로 다가올 때 그런 것들에 되게 감동적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이터널스하고 노매드랜드는 굉장히 다른 결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터널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노매드랜드를 먼저 상상을 하고 혹은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터널스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반갑지 않은 그런 감독 배정이 아니었나. 저는 아무래도 노매드랜드를 봤기 때문에 그 감성대로 갔구나.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서정적이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되게 밋밋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밋밋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좀 더 격하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막 들쭉날쭉한 거 막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안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을 보면서도 했고, 그런 부분이 액션성에도 들어가 있다. 저는 그냥 예측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거대 담론 혹은 음모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의 큰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게 좋은 것인가? 전 이것이 이 영화의 주된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와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최대 행복을 누리려면 다수가 좋아해야 된다. 그럼 소수는 되게 무시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공리주의는 그게 희생당해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물론 셀레스티얼이 지구를 희생함으로써 또 많은 행복들을 낳겠지만 그런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정의인가? 사실 이거는 정말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타노스도 제시했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타노스와 결이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어쨌든간 이 공리주의에 반대되는 게 이제 의무론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의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의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의무론이거든요. 지금 이터널스가 한 행동들이 사실 의무론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기반에는 수정주의가 좀 깔려 있는데, 이 수정주의가 뭐냐면 내가 이 집단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철학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수정해버리는 것. 그러면서 의무론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요.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무겁고 깊고 탐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더 좋아하고 좀 뭔가 동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좀 결부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히어로 영화나 어떤 액션 영화를 봤을 때는 적을 상정해놓고 그것을 타파해 나가는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그 사람한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90년대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해왔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적을 상정해놓고 이걸 깨부시면서 내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쵸.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서 대중들이 조금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변태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 아니 극장에서 테리 웃음소리만 나더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진짜 아무도 안 웃었어요. 아무도 안 웃고 다들 너무나 무표정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미지들 있죠. 티아모트가 바다에서 이렇게 촥 손가락을 펼치면서 그 우리나라 있잖아요. 손 이렇게 있는 거. 포항에 있어요. 아니 그거를 얘기합니까? 그것처럼 호미곶. 맞아요. 땅끝말. 그런 느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진짜 소름 돋아가지고 그 비주얼은 진짜 좋았어요. 그 비주얼도 너무 좋았고 티아모트도 너무 좋았고 셀레스티얼이라는 그 무게감 있는 존재가 제 시각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신 앞에서 무릎 꿇은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는 코믹스고 영화이지만 그냥 그런 존재를 상상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런 무거운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로망이 계속 항상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또 정확히 어떤 로망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지? 다시 내가 태어나면은 내 지금의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또 종교적으로 가면 불교의 유래사상 환생이죠. 환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기억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데 그걸 또 백업하는 공간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 표현 방법도 되게 좋았던 그쵸. 것 그런 거를 이제 눈앞에 실질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했던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볍게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클로이 자오 감독이 사람을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릭터들이 10명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터널스 멤버만 10명이고 나머지 캐릭터들도 또 부가적으로 더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서사를 한 명 한 명 다 조명하고 있다는 점도 되게 신기한데 그 조명하고 있는데 그 조명하는 것 자체가 깊어요. 이야기가 뭐 수천 년을 살아와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부분 한 토막씩 보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딜레마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과 장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한 거죠. 사실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은 2시간 안에 담아내기 힘들어요. 한두 사람 얘기하기도 힘들거든요. 이 사람 설득시키기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10명을 설득시킨다?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반칙 같은 좀 장치를 썼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2명씩 엮을 수 있다는 거지. 10명을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 길가메시하고 테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또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이 10명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길가메시, 마동석이 하도 길가메시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뜨니까는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몰랐거든요. 테나가 아테나였다는 것도 사실 몰랐었고 세르시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몰랐는데 이 한편으로 다 이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영화가 아닌가. 그 서사하고 그다음 캐릭터까지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루는 이 부분들은 너무 잘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설명이 정말 잘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주에서 지구의 생성 과정, 지구에서 어떤 지적인 사람들의 또 생성, 그 다음에 데미안츠를 보내고 이터널스를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큰 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박에 설명해냈다는 것이 또 놀라운데 이야기 보는 재미가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해낸 건 역시 클로이 자오의 어떤 능력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도 설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밌죠. 네. 특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거는 킹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블은 어쨌든 상업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업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전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샹치를 만들었는데 뭐 개봉을 못해서 뭐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가. 근데 일본인을 인도인으로 바꾸면서 발리우드를 향해서 인도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사람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또 탑스타 배우라는 또 설정을 해놨고 또 역사적으로 또 오랫동안 살아는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설정부터가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이 유쾌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액션 캐릭터였다는 것도 난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좋았어. 그 모아가지고 원기용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맞아요. 딱 쏘는 장면도 물론 웃기게 표현을 했지만 킹고라는 캐릭터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킹고도 좋았는데 킹고를 더 돋보이게 한 사람은 카룬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카룬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저씨.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동석이 형도 너무 귀엽지만 이 카룬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쩔 바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 이터널스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되게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잖아요. 너무 예의 바르게.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계속 뺏어가지고 이제 부시는데도 불구하고 화 한 번 안 는다는 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계속 꺼내서 계속 촬영한다는 거. 그런 점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마동석 형님의 모습도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블이었고 마블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마동석에게 보였다는 것 자체로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액션성까지 되게 좋게 보였단 말이에요. 주먹 하나로 막 보여주거나 싸대기 때리듯이 손바닥으로 내리치. 빡 이렇게 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았는데요. 다 좋았어요. 테나를 말리는 사람으로서 마동석을 설정한 것도 좋았고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엄청난 대배우에게 마동석을 붙였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조합이 괜찮았던 것 같아. 조합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진짜 한 99%까지 다 좋았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 동석이 형의 죽음은 의문점을 남기죠. 한국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마동석을 죽이는 건 이거는 까는 거 아닙니까? 까는 거라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해, 인도가 더 중요해, 혹은 중국이 더 중요해 로 보여줘요. 물론 박서준 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동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전 솔직히 속상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저도 좀 속상했어요. 99% 좋았는데 1%가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려내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 화장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은 해요. 이터널스 그 기계들이 쫙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아 그치 사실은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도 썼고 그래서 모양이 그렇고 뭐 물론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또 다른 길가메시를 만들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 그루트처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줘야 마블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 살려내야겠다. 아니 BTS 노래도 넣었잖아. 우리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마동석은 동석이 오빠는 오래 남겨둬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이터널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신적인 존재처럼 표현이 되지만 이 사람들도 거의 인간처럼 행동하네. 왜냐면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데미안치의 공격에 이카리스나 길가메시나 킹고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서 맞붙을 수 있는 존재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아, 결함들이 살짝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들의 힘을 좀 줄이는데 좀 주력하지 않았나? 이터널스의 힘을 너무 세게 표현하면은 이 어벤져스와도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너프를 좀 먹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힘을 좀 작게 표현을 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길가메시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헐크와도 포지션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고 거기다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는 안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터널스가 좀 약한 종족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너프를 먹이려고 길가메시를 죽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아쉽죠. 이런 캐릭터가 어딨냐고. 그렇게 기저귀 채워도 귀여운 그 캐릭터가 어딨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쉬운 점, 계속 아쉬운 점을 얘기하긴 했지만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키포인트가 사실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액션이 생각보다 적었다
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액션 좋았거든요. 액션을 잡는 앵글이라든지 그들을 풀어가는 방식, 특히 마카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요. 와, 나는 플래시도 그렇고 퀵실버 같은 경우도 뭐 퀵실버는 엑스맨에서 좋긴 했지만 어쨌든 표현 방법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거든요. 이 스피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거기다가 이카리스 막 때려잡을 때 맞죠. 와, 사이다. 진짜 사이다잖아요. 네, 사이다. 그리고 뭐 길가메시도 이 펀치를 보여주는 이 파리채 블로킹 이런 거라든지, 이카리스가 뭐 사이클롭스와 능력이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스토스도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서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멋있었어. 문제는 뭐냐면 그 표현하는 방식까지는 좋았는데요, 제가 저스티스 리그 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타격감이라는 게 있는데 때리면은 사람들, 관객한테 그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두부를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원래 클로이 자오가 노매드랜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두부와 두부가 싸우는 느낌? 때려도 타격이 없는 듯한 느낌? 첫 번째로 저는 예시를 드는 게 사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뭐 어떤 영화든 간에. 듄을 봤을 때도 그 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건 사운드가 되게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까지 울리는. 이번 영화에서 제가 특색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BGM에서 인상 깊었던 BGM이 없었어요. 기존 노래 말고 만들어내는 노래 중에서 뭔가 사운드에 울림이 있다던가, 뭔가 사운드가 임팩트가 있었다던가, BGM이 잘 깔렸다던가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싸우는데 그 되게 효과 모자라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인기 동영상이 있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효과물 하나도 안 넣어요.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영상들 보면은 임팩트도 되게 많대요. 삐용 막 띵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아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또 문제는 이제 데미안치죠. 데미안치가 어떤 캐릭터로서 표현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괴물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터널스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지 모르고 강한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워봤자 사실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잔인함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싸웠을 때 그런 액션성이 나온다라는 건데, 처음에 이 데비안치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어떤 크리처가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 저는 이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디즈니 거라서 라고 생각해요. 디즈니의 특이점이 뭐죠? 피가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쵸. 연령층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도 안 흘리는 거니와, 이 데비안치는 외계 생물체죠? 이터널스도 외계 생물체란 말이에요. 이 둘 외계 생물체가 피를 안 흘려요. 아, 그렇네. 이게 공감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디즈니 컨텐츠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즈니 컨텐츠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말랑말랑한 걸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어린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꿈과 희망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게 항상 발목을 잡아요. 모든 영상들이 다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괴물 피가 나오긴 했는데 검정색 찐득찐득한 거 잠깐 나왔죠.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써요. 그 이터널스가 아무리 당해도 막 이렇게 피가 막 철철 넘쳐가지고 얘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진짜로 다 그냥 먼지만 쓰는 거지 잔인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타격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액션을 많이 좋은 것들을 보였지만 저는 그 숲에서 나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킹고가 막 싸우는 거라든지 이카리스 싸우는 거, 마동석 싸우는 거 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세르시가 나무로 만드는 것까지 다 좋았는데 멋있었어.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 게 이 히어로물에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퍼지고 장벽을 낮추고 어린이들까지 보는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완성도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게 싫다면 마블은 디즈니와 헤어져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작품을 위해서는. 근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겐 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블랙 위도우, 샹치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액션 기대도 안 해요. 손방망인 거지, 손방망이. 그렇죠. 다 꿀주먹이야. 진짜 맛있어. 맞아도 핥아먹고 싶어 막. 맛있어. 길가메시가 아무리 싸워도 뻥 때리는데 너무 단 거야. 꿀주먹인 거야.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좀 흐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매드랜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매드랜드도 사실 흘러가는 와중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면서 실제 불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연기로서도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요. 표현 방식에서도
되게 서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이 히어로 장르에서는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였으면 어땠을까,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은 DC 코믹스의 캐릭터들을 마블에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이카리스한테 슈퍼맨 닮았다, 근데 난 망토를 두르지 않아, 이 얘기와 알프레도 얘기도 나오고요. 너 알프레도 같은 거야?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근데 배트맨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안에 BTS도 있고 DC 코믹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과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DC 영화고 DC 유니버스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마블보다 좀 덜 되고 있죠. 야게. 아니,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소니하고도 이제 계약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을 3부작을 마블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시 도로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진짜 정말 나중에 마블과 DC랑 싸우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벌릴 거란 말이에요. 열광을 엄청 할 거예요. 자, 마블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때 그런 걸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즈니에 있는 캐릭터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아바타도 디즈니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런 걸 다 합치는 유니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멀티 유니버스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누가 안 될 거라는, 아니 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80%, 90%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중에 봤을 때 DC하고 싸우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가져가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재밌겠다. 왜냐면 뭐 프레데터와 에일리언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고질라와 콩도 가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나중에 뭔가 계속 이런 밑작업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이런 건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쿠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쿠키에 나온 첫 번째 영상은 타노스의 동생 에로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널스가 결합해서 자식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변형적인 타노스와 에로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터널스로 이제 활약을 해도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원래 이터널스에 피가 섞여 있다. 이름이 에로스잖아요. 에로스면 뭐겠어요? 그런 거에 이제 밝은 사람인 거예요. 타노스는 못생겨가지고 여자도 못 만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에로스는 잘생겨가지고 원래 좀 바람둥이라는 설정이 좀 있어요. 너무 다르게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타노스는 이제 세상을 반으로 없애고 싶었던 거고, 에로스는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그래서 어쩐지 느낌이 약간 뭐랄까 약간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좀 아마 농담도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는. 어쨌든 이 에로스와 피입이 나오는데, 요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활약할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이 나온 거고, 이 에로스가 이 이터널스에 합류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쿠키의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인 거고, 그리고 타노스와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르시의 남자친구인 데인 휘트먼이 나오죠. 데인 휘트먼이 자기가 원래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말게 되는데, 나중에 쿠키에서는 이제 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캐릭터는 이제 블랙 나이트라는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이제 칼을 휘두르는 히어로 캐릭터로 나오는데,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강력한 힘을 또 얻게 되지만, 또 강력한 또 적처럼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살인을 자꾸 저지르려고 하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착해 보이는데, 이 칼을 듦으로써 계속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고, 되게 중요한 또 캐릭터가 될 것 같고, 약간 윈터 솔저 느낌 난다. 뭐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이제 검인데, 이제 앞으로 블랙 나이트가 어떻게 활약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저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는데, 혹은 영화를 보는 어떤 감상의 폭을 좀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제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 형태가 전 너무 좋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겠죠? 중간 사이에서 어쨌든 뭐 걔네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이나 해야죠. 제 별점은 3점에서 3.5점인데요 3.5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단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사실 액션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제일 중요했던, 우리가
가장 원하고자 했던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원하고자 했던 그 쾌락을 못 느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3.5점이에요. 액션을 좀 더 강화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 혹은 사운드만 좀 더 이펙트 있게 좀 나왔어도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여기 영화관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듄 때 제가 느꼈잖아요. 같은 영화관 아니잖아요. 듀는 10층이고 이번은 12층이고. 아니에요. 같은 스피커 쓸 거예요. 아마. 아니야. 12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운드 좋은 거 가서 보세요.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 영상 준비되었고요. 요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멤버십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